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원전 산업에 숨겨진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원전 섹터가 확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장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블룸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블룸에너지가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친환경적인 24시간 연중 무휴의 그런 전력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AEP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송전망을 가장 길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의 핵심 전력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EP와 3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갖가지 전력이 이 4시간 동안 필요한 그런 쪽에다 이제 초전력 전지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단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는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흑자전을 한 이후에 그 직후의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수소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대장주로서 블룸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블룸에너지는 이 원전과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수소 기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블룸에너지가 하고 있는 SOFC가 결국 고온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 그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 것인데,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을 좀 딱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떠올릴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굴뚝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연기가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전에서 생산되면서 방대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이제 고온의 증기가 이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 증기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쏟아다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서 수소 연료전지를 돌려서 수소 에너지라던가 혹은 전력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블룸에너지라는 것이고, 이 SOFC 사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5대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블룸에너지예요. 따라서 이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 이 안타깝게 버려지는 증기를 재활용하고자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블룸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착안했을 때,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효율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의 발전 효율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석탄 발전소라던가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효율만 봤을 때 그런 천연가스 플랜트보다 더 높은 전력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수소 연료 전지 혹은 수소 사회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상용한 경험을 통해서 SOEC 쪽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요. 당연히 글로벌 기업인 만큼, 글로벌 대장주인 만큼 가장 많은 특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중 무휴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특히나 친환경 발전 방식이에요. 뭐 바이오가스라던가 천연가스, 수소를 통해서 전력 에너지 생산해내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던가 혹은 질산화산소 이런 것들을 이제 5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모듈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발전소부터 굉장히 큰 유틸리티급의 발전소까지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ESS처럼 매우 작은 수소연료전 발전지를 통해서 가정용부터 상업용, 건물용, 유틸리티용까지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연료전지를 넘어서 수소 생산 분야에서도 혁신을 리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SOEC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그런 원전의 전력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막대하게 발생되는 그런 고온의 증기를 그대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한 번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존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불렸었던 PEM이라던가 혹은 알칼라인보다도 효율성이 30% 정도 더 앞서 있는 상태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수소 에너지, 수소 사회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블룸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약 5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서 블룸 에너지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통해서 대장주로 로서의 역할을 맡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있어요. 수소를 통해서 몇 % 비중으로 의무화 발전을 시켜라는 그런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60% 이상의 고효율의 SOFC를 통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과 미국에서 최대 송전망 기업인 AEP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3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계약이 이미 맺어지고 있다라는 점, 작년 4분기부터 흑자를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 블루맨즈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 시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 이전이던가 혹은 로열티 등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그룹과 계약을 맺었죠. SK그룹에서 블룸에너지가 갖지 못하는 그런 생산에 대한 능력을 이제 빌려주고, 그리고 블룸에너지는 기술력을 빌려주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비가 거의 안 들어요. 생산을 직접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변동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에 따라서 흑자 전환이 된다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동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변동비가 거의 빵이다. 고정비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조가 확 실시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과 이제 50대 50 합작법인인 블루메너지 재팬을 설립을 했고요. 블루메너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SK와 협력을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의 기반을 이제 닦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삼성 중공업과의 연계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페라리라던가 페렌코 혹은 뭐 독일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면서 사실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매년 20% 이상씩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면 풍력, 원전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수소 산업도 나름대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나 그 어떤 시장보다도 독점적인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독점을 블룸에너지가 현재 리드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블룸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지화를 통해서 이미 한국과도 시장 SK와 협력을 진행하면서 무려 한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25%예요. 특히나 만약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시작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수소사회, 수소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신규 수주 비중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에 발주를 하는 그런 비중 같은 경우도 블룸에너지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5%지만 최근에 수주 비중을 보면, 최근에 발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50% 이상이 블룸에너지의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두산퓨얼셀이 이제 55%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시장 점유율은 블룸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심지어 인상형 연료전지는 SOFC에 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낮습니다. 30%나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 기술력과 그리고 글로벌 확장 능력을 봤을 때 역시나 블룸에너지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에키닉스처럼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에키닉스가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전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 에키닉스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의 나사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소 연료 전지가 24시간 연중 무료로 매우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LNG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블룸에너지 SOFC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보통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24시간 무료로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이제는 파이프라인을 장기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깔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 플랜트 같은 경우도 그냥 천연가스를 바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꽂아줄 수 있고,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규모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뭐 LNG, 우리가 흔히 뭐 길가를 돌아다닐 때 휘발유를 싣고 움직이는 트럭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수소연료 전지를 통해서 굉장히 압축시켜서 이동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나 그 기술력도 천연가스를 통해서 친환경 전력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블룸 에너지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했을 때에도 16억 달러 정도에서 5년 뒤 2030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 정도로 한 8배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독점적인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 한다면은 역시나 블룸 에너지라는 것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30%, 아시아 시장은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그중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글로벌 기업을 본다면은 블룸 에너지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블룸 에너지를 현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블룸 에너지도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블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첨예를 의뢰했던 것이고, 작년 뒤에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뻥 쳤다가 다시금 바닥권을 잡으면서 소외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 원전에 대한 확대가 결국 이런 수소연료 전지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눈치채게 된다면은 블룸 에너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자 위한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미국과 유럽, 한국 쪽에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수소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시장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에너지 시장에 차지하는 한국이 결코 그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SK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2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수주 비중은 50% 이상의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영업이라든가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SOF 시장에서 독점적인 1등 기업이고요. 경쟁사를 보자면은 피어스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피어스 에너지는 1세대 수소 연료 전지예요.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가 3세대입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플러그 파워라던가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는 이동형, 예를 들어서 뭐 수소연료 전지 차, 수소연료 전지 UAM 이런 쪽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나 이들도 2세대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블룸 에너지가 더 앞서있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용화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SOFC였지만은 블룸 에너지를 통해서 서서히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적도 흑자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서서히, 그리고 원전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결코 차치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글로벌 전망이 2050년까지 현재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고, 그 독점적인 기업이 블룸 에너지라는 것. 특히나 이제 원전에 비해서 워낙에 좀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원전 시장과의 그런 밀접한 연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각가지 정책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원전의 확대가 SOEC와 굉장히 잘 맞는 것이고, SOEC의 독점적인 기업이 블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룸 에너지의 고체 산업물 수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와 열을 활용해서 수소연료 전지 혹은 이제 전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큰 굴뚝에 전기를 버려지는 증기를 활용해서 다시금 전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룸 에너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수소 연료 전지도 곧이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블룸 에너지를 지금부터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것이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 내년의 실적 성장성이 500%예요. 500% 이상입니다. 500에서 600%가 성장을 감안했을 때 이 블룸 에너지의 주가에 대한 관심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확장과 원전의 실현시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흑자전에 성공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터져 나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고 제대로 배움으로써 훌륭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분당에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섹터들,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